열심히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막 배웠고, 요 다음이 연속 확률 변수 문제 나오나? 아무튼 그래서 그것들 복습하는 문제로 풀고 있어요. 점심 때 축구했어요? 네. 풋살했어요? 네. 재밌었겠네. 자,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n이라고 잡아서 걔가 25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사건을 2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사위를 12번 던지는 독립시행, 12번 독립시행으로 던져. 그때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야, 그지?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2가 어떤 건지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12번 시행해서 2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써보면 어떻게 돼요? x라고 하는 건 12번 시행하니까 어떨 때는 2라고 하는 저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몇 번부터 일어나는 거야? 여기 한 번부터. 많이 일어나면 몇 번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여기 12번 시행에 12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확률 분포표가 원래는 그려지는 거지, 그치? 그리고는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뭐 여기가 7일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12번의 시행 중에서 7번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는 건 몇 번이에요? 뭐 이렇게 원래는 적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어나는 거, 지금 누가 일어나야 돼? 사건 2가 일어나는 확률을 찾아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주고 이걸 알면 이 뒷칸도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누구를 따라?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지. 요거 지금 확률 그려진 거 보시면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죠. 어떤 이항 분포를 따라요? 여기 뭐라고 써줘야 되겠어? 그치, 몇 번 시행하는 거야? 12번 시행하는 중에 그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 요 자리에 딱 들어가는 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 그래 얘가 이항 분포를 따르니까 마지막에 분산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분산은 자, 이항 분포 B, N, P, sinus N, 확률 P라고 할 때 평균 어떻게 구해? NP, 분산 그렇죠,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그러니까 아 요것만 채우면 NPQ 하면 그냥 분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하러 가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한다? 확률을 찾으러 간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쓸 거냐면 2라고 하는 사건이 도대체 뭔지를 보러 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그러면 눈이 나오고 눈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네, 36까지. 이렇게 지금 36분의 이렇게 써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2라고 하는 이 상황이 맞춰져야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제곱제곱하면서 2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찾을 수 있죠. 만약에 첫 번째 눈이 1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거 뭐 나올 수 있어? 여기다 쓸까? m제곱, n제곱, 25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1 넣었어. 그러면 여기에 1 넣어도 돼, 안 돼? 돼. 1제곱하고 1제곱하고 25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치? 작잖아. 그치? 되잖아. 그럼 여기다 1일 때 2 돼, 안 돼? 돼. 3일 때, 4일 때, 5일 때는? 얘가 혼자 25에서 넘쳐버리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아 요렇게 되는 순서상이 지금 여기가 일단 1일 때는 4개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럼 2가 들어갔어. 요게 2란 얘기야. 그러면 2는 4 했네, 그치?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거 1 된다 안 된다? 2, 3, 4 이거 해봐야지. 4, 4, 16 2는 4 되네. 그치? 아직 멀었네. 5는 안 돼. 25부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4가지. 3으로 시작해. 그러면 3, 1, 2, 3 이제 여기가 궁금해. 2 될까 안 될까? 돼요. 4, 4, 16에 3, 3, 9 더하면 25 2 하니까 오케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그러면 4로 시작할 때는 4는 4, 2 4, 3 돼요. 4, 4? 안 돼요. 아, 여기서부터 안 돼, 그지? 그러니까 4, 3이 꽉 차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딱 3가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5일 때는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이미 넘치기 시작했지, 그치? 여기가 25에서 이미 꽉 찼고 그 다음에 1이니까 넘쳤어? 그래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한 가지 고민해봐. 야, 111 같은 거 나올 수 있니?
같은 거 나올 수 있어? 성경아, 같은 거 나올 수 있어? 응. 된대. 왜? 되게 당연하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안 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왜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 너네가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되게 잘 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되겠지 혹은 에이 안 되겠지 대충 하고 지나가. 그리고 답 집어도 틀렸다? 그러면 아빠가 맞았네.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 여기서는 자기가 생각해야 돼. 진짜 되나 안 되나. 1 돼 안 돼? 돼. 주사위 2개 던져서 1도 나오고 1도 나오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 고민할 거 1, 2랑 2, 1이랑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왜 그러냐면 A에서 나온 걸 M이라고 썼고 B에서 나온 걸 N이라고 했어. 각각이라는 표현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은 다른 거야. 그래서 1, 2랑 2, 1이랑은 다른 거니까 전부 다 따로따로 세주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럼 얘는 4, 3, 12에 2 얼마야? 네, 1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 36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디다 적어야 되냐면 여기 P자리에다 적어야 되는 거지. 저 약분 돼요? 얼마예요? 12분의 5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한다? 분산을 구할 수 있다. 확률 변수 X의 분산. 그럼 어떻게 구한다? N P 12분 Q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12분의 35. 더 약분은 안 돼요. 그래서 합치니까 47. 이번에는 두 사람 A, B가 각각 주사위를 한 개씩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을 얻고, 자 이거는 좀 정리해서 써놓으면 나한테 유리하겠다. 그럼 뭐라고 써야겠어? 차가 3보다 작아. 그러면 A가 1점을 얻는 거지. 그렇게. 그치?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렇지 않으면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풀어서 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말고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차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누가? B가 1점을 얻는다. 아하. 그렇게 해놓고 얘를 몇 번 반복한다? 15번 반복한다. 그랬을 때 A가 얻는 점수, 이제 전체 다 합쳐지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A가 운이 안 좋아가지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A가 빵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A가 만약에 많이 얻으면 몇 점까지도 가능한 거야? 몇 점까지 가능해? 그치, 15번 하는데 여기에 계속 3보다 작은 것만 나오면 15점도 가능한 거야. 근데 잘 보시면 A가 점수를 딸 때 B는 점수 따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다른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딸 때는 B는 못 따, B가 따면 A가 못 따. 이렇게 딱 서로 어긋나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얘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과 B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기대값.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야, A 입장에서 봐봐. 오늘 운이 좋다. A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하면 오늘 운이 좋아. 그럼 몇 번까지 내가 이거 다 점수 딸 수 있어? 맞아. 15번까지 이렇게 딸 수 있는 거지. 오늘 좀 안 되네? 그럼 몇 점 딸 수 있는 거야? 맞아. 빵점도 가능한 거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확률 분포표가.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확률을 잘 생각해 보면 15번 시행할 때 A가 점수를 딴 횟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여기 7 예를 든다고 하면 7번 점수를 땄어? 그러면은 A가 점수 딸 확률이 몇 번? 7번. 그 다음에는 A 점수 못 따. 몇 번? 8번. 요렇게 써지는 거야. 아,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따른다. 누구를 따른다? 그렇지, 이항분포를 따른다. 선생님이 지금 요 파트 문제 풀 때 무지성이란 표현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냥 진짜 무지성으로 풀면 안 된다 그랬어. 알겠지? 아, 이항분포 단원이니까 이항분포야. 이렇게 가지는 말라고. 알겠지? 나중에 섞이면 헷갈린다고.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몇 번 시행? 15번 시행을 할 거야. 그리고 얘가 뭔가 어떻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 뭐가 나와야겠어? 확률을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따르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뭐에? A의 기대가 이렇게 찾는 거죠. 그리고 얘의 기대가, B의 기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할 거다? 나는 차를 찾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아, 그럼 나는 주사위 2개 던질 때 차가 3보다 작은 거랑 차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찾아줘야겠다. 그지? 왜? 지금 A로 쭉 설명했지만 B도 뭘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15번 시행에 뭔가 나오는 거죠. 참고로 어떻게 써요? 여기 있는 P하고 여기 있는 지금 확률하고 어떤 사이일 것 같아? 그치, 서로 1에서 뺀 사이가 되겠지. 그치? 왜? 위에 거 일어나면 밑에 거 안 일어나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좋았어. 그러면 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자. 그럼 당연히 누구를 찾는 게 좋냐? 자, 봐봐. 차가 3보다 작아. 그러면 차가 얼마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는 거야. 차가 3보다 커. 그러면 이건 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3이거나 4거나. 아, 얘는 어차피 3개 똑같네. 그치? 아무거나 하나 하셔도 되겠네요. 이제 주로 이제 그럴 때는 요거 하죠. 차가 0인 경우, 차가 1인 경우, 차가 2인 경우 두 개의 주사위를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차가 0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1, 5, 2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치? 그 총 몇 가지가 있겠어? 6가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차가 1이야. 두 개의 차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1, 2,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5, 6, 5, 6까지 있네. 5, 6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지금 5가지 있지, 그치?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네, 뒤집어서 2배 해줘야 되는 거죠. 뒤집는 거. 그러면 여기 총 10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나열할 수 있어. 차가 2야. 그럼 얘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4, 6. 그 다음에 또 어때? 그렇지. 곱하기 2 해줘야 돼. 그치? 왜? 자리가 바뀐 것도 있으니까. 이건 다른 거야. 1, 3하고 3이라고는 다른 상황이야. 왜? 주사위 A가 그랬냐, 주사위 B가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 A가 그랬냐, B가 그랬냐, 다르니까. 자, 그래서 얘도 이거 2배 하면 8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확률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주사위 전체 굴리면 몇 가지 경우예요? 네, 36가지. 근데 그 중에서 6가지, 10가지, 8가지 뭐예요? 24. 그럼 얘는 몇이에요? 네, 3분의 2라고 하는 게 A의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평균 얼마 됐어? 네, 좋아요. 얘 평균 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 네, 5.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재미있구나. 선생님이 얘기 안 했는데 아까 4번 해야지. 수능 30번을 나왔대. 이게요? 네? 옛날에 수능 아마 가나형 했을 때. 아닌가? 그 다른 거 같기도 하다. 나형 했을 때. 어디 갔죠? 6번이 있나요? 있네. 또 대조적으로 방금 5번 했던 거는 가형의 13번이지. 위치가 많이 차이났어. 근데 이게 어느 해에 그랬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자, 6번 좌표평면에 원점의 점피가 있다. 이런 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긴 해요. 일단 우리가 뭔가 어디 좌표평면에 올려놔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더군다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학을 끝까지 다루는 친구들보다는 확률과 통계까지 다루는 친구들이 좀 많이 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 좌표평면? 막 이러면서. 자, 시작은 원점이에요. 0,0에서 시작했다는 얘기고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뭔가 한 대. 근데 이 시행을 15번 반복해서
이동된 점 P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오메. 자, 친구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기억이나 나요? 나요. 다행이네요. 만약에 어떤 점이 있어요. 얘가 P, Q라고 하는 좌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할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떤 형태로 둬야 돼? 네, 맞아요. 능력.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능력. 요 모양으로 놔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됐을 때 거리는 자 공식이 어떻게 돼요? 루트 a제곱 b제곱 그 다음 위에는 AP BQ C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이제 원래 공식에는 저 점을 x1, y1 이렇게 많이 두는데 선생님은 이제 읽을 때 힘드니까 PQ로 그냥 둔 거야. 별 차이는 없어.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직선은 정해져 있으니 나는 요 P를 좀 설정을 해야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생각해주면 좋고요. 근데 보니까 이 도대체 P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원점에서 시작해서 어딘가로 움직여서 끝나는 마지막 도착지예요. 자, 볼게.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이하면 P를 X축 양의 방향으로 와우 3만큼 움직인대. 얘는 따로 정리 안 할게요. 왜냐면 이거 한 줄씩 딱딱 예쁘게 적혀 있어서 3 이상이면 P를 이건 축이 달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씩 움직인대요. 자, 여기 좀 더 풉시다. 2 이하래. 주사위를 던지는데 나오는 눈이 2 이하면 뭐 말하는 거예요? 네, 1, 2 말하는 거예요. 3 이상은 뭐 말하는 거예요? 3, 4, 5, 6 요런 게 나오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를 움직여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P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 네. 잘 보세요. P는 주사위가 던져지면 무조건 X 아니면 Y 어딘가로는 움직이죠. 만약에 선생님이 X축으로 움직인 요 횟수를 N번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Y축으로 움직이는 건 몇 번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15-N번이 되는 거죠. 왜? 총 15번 반복하는데 X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Y로 움직였다는 얘기야. Y로 안 움직였으면 X로 움직였다는 거야. 서로 크로스돼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P라고 하는 점은 어디에 도착을 해 있을 거냐? 어디에 도착을 해 있을 거냐? 봐봐. X축으로는 한 번 나올 때마다 3만큼씩 움직이지. 한 번 나오면 3, 두 번 나오면 6 이런 식이지. 그럼 N번 나오면 3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Y축으로는 저거 빼고 나머지가 움직인다 그랬어. 근데 얘는 또 예뻐. 어떻게? 1만큼씩만 움직여. 그냥 이 횟수 자체가 움직인 좌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5-M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어머, P가 표현이 됐어. 4n, 15-M 요렇게 표현이 됐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냐면 3x 플러스 4y 능력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쓰는 거야. 어떻게 돼? 루트. 뭐예요? 3, 3은 9. 그 다음 4, 4, 16. 위에 어떻게 돼요? 9에 플러스. 와, 60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루트 나오니까 5분의 자, 위에 5n 플러스 60이에요. 네. 선생님이 슬쩍 절대값 날려버렸어요. 이래도 되는 이유. n이 자연수여가지고 이미 60보다 크거나 크죠 무조건.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빼. 그럼 결국 n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12.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확률배수 x가 되는 거야. 우와, 선생님 이게 거리인데 이게 확률배수 x. 여러분 큰일 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야. x의 확률 변수. 이 기대값 2. 선생님 근데 이게 이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어떤 얘기 해야 되냐. 지금 선생님이 횟수니까 보통 아는 대로 문자를 넣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자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얘들아, n번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럼 여기도 결국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하는 게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 얘를 구하는 거야. 이게 n으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문자가 눈에 하나도 안 띄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봐봐. 어떤 y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12를 더한 것의 기대값이야. 그럼 내가 y의 평균을 알 수 있다면 거기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11을 더하는 게 내가 구하는 게 되는 거야. 아니 y가 뭔데요? 얘들아 봐봐. y가 뭐였어? n이 뭐였어? 이거지. 몇 번 나오는 이 횟수. 그지? 그럼 저거 봐봐. y는 누굴까? 자 봐요. 얘는 뭐예요? 15번 시행했을 때 이게 나오는 횟수야. 그럼 봐봐. y라고 하는 애 가지고 선생님이 또 확률분포표 그려보면 오늘은 주사위를 돌리다 보니까 야 계속 6만 나와. 그러면 y라는 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지? 그러니까 몇 번 되는 거야? 빵번 되는 거지. 자, 어떤 날은 내가 던질 때마다 1아니면 2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는 이게 y가 다 찍히는 거지. 그럼 이거 지금 몇 번 시행하고 있어? 15번 시행하면 15번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확률도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또 이거 해? 7? 그럼 얘는 15번 시행하는 거 중에 7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일이 7번. 아닌 게 8번. 이거잖아. 그런 일이 뭐예요? 요 눈이 나오는 거. 아닌 게 뭐예요? 이거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아, y라고 하는 애는 따라. 누구를 따라?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어떤 이항분포? 15번 시행하는데 주인공 확률 이게 나오는 거. 오히려 얘는 이건 쉬워. 어떻게 돼요? 그렇죠.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뭐 구할 수 있어? y의 기대값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 이렇게 돼버리네. 3, 5, 15?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는요, 네, 그래, 여기까지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것까지도, 와, 그래, 내가 이런 걸 하다니,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오는 순간,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뭐예요? 선생님은 아까 n으로 써 있었던 걸 왜 y로 바꿨냐면 너네들한테 친근하게 느끼라고 한 거야. 그런데 n이라고 그냥 살아있어도 상관없어요. n이라고 하면 도대체 n이 뭐냐? 그럼 여기서 빨리 갔어야 돼. n이 도대체 뭐길래?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횟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이 어떤 거냐면 주사위 던졌을 때 3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었던 거야. 근데 그 일을 몇 번 하는 거야? 15번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거 얘가 결국 뭐예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또 다른 확률 변수였던 거지. 우리가 n이라고 썼던 게 맨 처음에. 알겠지?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애가 또 다른 확률 변수였다. 얘를 가지고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런 게 내가 볼 때 어렵죠. 저기까지 했는데 야 근데 저게 뭔 말이냐?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더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다시 보니까 아 얘도 확률 변수야.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재수가 안 좋으면 빵번부터 재수 좋으면 뭐 15번 다 일어날 수도 있어. 결국에 아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어떤 횟수였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못 구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죠? 이거 계산 못하는 애는 없을 거야. 이거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걸 못하는 사람은 없어.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디가 어려워진 거야? 어떤 또 다른 확률 변수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면 확률 자체가 구하기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자, 다음 쪽 계속 이어갑니다. 연속 확률 변수도 우리가 개념은 다 했어. 자, 이제 이항분포 잠깐 끝났고 자꾸 단원명을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데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확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 오른쪽 칠판 뒤에 우리 복습판이 있지, 그치? 복습판 선생님 지금 닫아버렸는데. 자, 저 복습판에 가면 있었죠. 자, 우리 연속 확률 변수는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그래프가 그려져요.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선이나 곡선으로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확률을 무엇으로 구할 수 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덥다고? 네. 난 추운데? 그래요. 이거 찬바람 나오고 있어. 아니면 선생님 뒤를 펴줄게. 제 추워서 뒤에 간다는 거. 차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 잠자면 한 번만 저기 마이너스인데 저 핸드폰 하면 한 번에 10개 깎이는 거지. 자는 게 나은지. 자는 게 낫네. 10번이 나는 거랑 10개만 가고 싶어요. 둘다 안 하는 근데 놀랍게도 자는 애가 10개씩 자. 찬이가 그래 나중에 보면은 너나 나나 그럴 수 있어.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확률을 뭘로 구할 수 있다? 뭘로 구할 수 있다? 범위? 넓이, 면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치? 그리고 항상 전체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거 생각하면서 풀려고 했는데 1번 문제는 또 그게 아니야. 얘는 또 그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머지보다 이게 제일 어려워. 자, 볼게.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8. 그러니까 저 안에서 모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지고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x는 4에 대칭이래. 그리고는 알려준 게 어떤 확률하고 확률을 알려줬는데 2, 4, 6, 8 이렇게 뭔가 두 개씩 구간이 이렇게 다 끊어져가지고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여기 가운데 한 거 y축 아니에요? 얘는 4예요. 4축을 왜 그려줘야 돼? 대칭이라고 했은 게. 자, 그 다음에 저기서 설명한 거 보니까 0에서 2, 그 다음 뭐 2에서 4, 뭐 이런 식으로 있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예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두 칸씩 나누어서 이렇게 그려놔야 맞는 거죠.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0에서 8 사이에 모든 일이 다 그려지고 끝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더 넘어가가지고 그리면 안 돼. 자, 근데 이게 큰일 났어. 왜 큰일 났냐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냥 뭐만 줬냐면 야, 여기다가 3 곱한 게 여기다가 4 곱한 거랑 똑같은 요것만 준 거야. 그럼 결국에 이거 무슨 얘기한 거냐면 면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면적이 저거 두 개가 서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아. 자, 이런 거 풀 때 조금 쉽게 가는 거. 어떻게 가냐면 정말로 숫자를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하필 3이고 이게 4니까 선생님이 야, 너 4해, 너 3해. 그러면 같아지지? 이게 가능하지? 네. 물론 이거 3, 4만 돼요? 아니, 다른 숫자도 돼요. 근데 이거 괜찮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래? 그러면 2부터 4까지 여기 면적이 4만큼 되게 내가 그래프 좀 그려줄게. 그 얘기야.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는 3만큼 되게 내가 그래프 그려줄게. 그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너네 마음대로 그리세요. 알겠지? 곡선으로 그려도 되고 직선으로 그려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심플하게 그리면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 이럴 수 있지. 근데 얘는 4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아유씨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른쪽 좀 내려온 것 같긴 해. 이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봐. 자, 그 다음에 6에서 8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넓이가? 3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거 그리는 순간 야, 진짜 하나도 안 맞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얘들아 여기가 4인 거야, 넓이가. 그럼 여기가 얼마였어? 4겠죠. 저기는 얼마야? 약간 로켓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야 돼.
선생님 도르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렇지 선생님 이거 다 더해가지고 12를 만드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12 맞냐? 얼마냐? 14를 만드시면 안 되고요. 우리 원래 얼마 만들어야 돼? 1 만들어야죠. 선생님 1을 넘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뭐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하고 똑같나? 비율인 거예요. 비율. 넓이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 이 지금 여기 로켓 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전체 넓이가 지금 우리 얼마인 것처럼 그려놨어? 14인 것처럼 그려놨지. 그러면 얘는 14분의 3만큼 14분의 4만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음 수수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알겠지? 그럼 잘 봐. 내가 구해야 되는 거 2부터 6까지 요만큼 구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겠어? 14분의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얘가 얼마니? 요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는 혹시 직선으로 꼭 그려야 합니까? 아니요. 곡선 그리셔도 돼요. 중요한 거 대칭성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넓이가 4인 쪽이 3인 쪽보다 조금 크게 그려야 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긴 할 거야. 그리고 지금 그림을 뭐 어떻게 그리는 건 아무 의미 없어. 결국 중요한 거 대칭성 잘 살려서 그려주고, 중요한 거 다 합친 넓이가 1이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주면 여기 적혀있는 3이나 4나 이런 애들은 비율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체 중에 3의 비율, 전체 중에 4의 비율, 전체 중에 4, 전체 중에 3.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저 부분의 넓이를 14분의 8이라고 찾아낼 수 있다. 알겠죠? 예. 되게 큰일 나. 졸려. 이거 먹자. 야, 사회문화 혜성아. 너 근데 왜 중간중간에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들어? 아니 되는데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왜 양다리를 걸치나? 아니 하나가 더 하고 싶어. 야 선생님 수업은 네가 그렇게 원하는 때만 듣는 그런 수업이 아니야. 들으려면 다 듣고 말려면 말든가. 그 내가 자꾸 착각하게 돼. 어? 제가 수업을 되게 싫던데 막. 확통 선택자인가 봐. 그리고 참고로 확통 선택자면 그냥 확통을 들어. 아이 그게 맞지. 그렇게 하고 이제 사회문화 시간에 또 이제 확통 공부할 거 아니야. 아니면 선생님 다른 사회 시간 하겠지. 아니요. 선생님이 너무 수업을 안 하죠. 우리 때 수업하는데 시간이 몇 시에 끝나지? 20분에 끝나지? 어? 그건 아니고 알겠다. 너 그 손 많이 다쳤는데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넓이가 선생님 잡아주고 잡아주고 싶죠. 지금도 나? 네? 나는 거 같아? 몰라? 조금씩은 아니 뭐 어떻게 그러니까 축구하다 손 다치고 와. 골키퍼야? 그럼 인정. 자 봅시다. 2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계속 그림 연습이에요.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을 때 그랬어. 그림을 보여줘야지. 항상 이렇게 그려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기본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에 넓이를 구하세요. 요거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얘들아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A를 찾아와야겠죠. 그렇죠? A를 어떻게 찾아와요?
네, 맞아요. 잘 찾아요. 넓이를 찾아와요. 그래서 얘는 결국 뭐예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다 합치면 예. 네, 그걸로 A를 구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저기 선생님 부탁하는데 저런 삼각형의 넓이 간단하잖아, 그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지? 저거 그렇게 막 빨리 풀라고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막 얼레벌레 풀다가 틀려요. 그러니까 쓰세요 그냥. 자,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높이가 4분의 3 이렇게. 그럼 여기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얘는 가로가 A가 3분의 1이요. 그 다음 높이가 4분의 3이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건 어떻게 돼요? 삼각형 2분의 1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가로가 그렇지 2-A. 그 다음 높이가 4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면 할 수 있는데 4분의 4 같은 거를 뭐 묶어서 보셔도 되고요, 뭐 하셔도 되고요. 교육 중요한 거 차분하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A 값이 나와요. A가 얼마가 나오죠? 구하신 분? 1 아니야?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아 그래 2는 절대 아니겠다. 그래서 2가 저기 있어서. 그래서 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하, 요 네모 박스의 넓이를 찾아줘라. 결국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 넣어가지고 찾는 거죠? 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사각형 구하면 얼마가 돼요? 답은 구하신 분? 2분의 1 이렇게 돼요. 아 좋아. 별거 없어. 그 다음 또 3번 또 똑같아. 이번에도 0부터 10까지 확률변수 x가 딱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확률변수 함수는 그림과 같다. 그리고 나서 뭘 알려줬어? 아 여기를 알려줬어. 이거 5분의 1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 이렇게 괜찮죠? 네. 이렇게 됐어요. 다른 방식으로 또 구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 뭐부터 해야겠어요? 뭐 하면 좋겠어요? 넓이 전체 넓이 1인 거 이용하면 좋겠죠. 그럼 이제 A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가로 10 곱하기 높이 B 그게 얼마야? 1. 그럼 B는 네? 네.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5분의 1이 얼마가 나와야 돼? 5분의 2. 그렇다면 A는 네, 4. A가 4. 문제에서 A, B 더 끝났네요. 5분의 21. 네, 비율 쓰셔도 돼요. 왜냐면 높이 똑같고 밑변만 길이 다르고 그러면 맞아요. 아이고. 오늘 얘까지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문제가 재밌는 건데. 자, 확률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아,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인지 몰라. 근데 A부터 A 플러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그건 알아야 돼. 야, 이거 가로 길이가 얼만큼짜리야? 2분의 1짜리. 그러면 선생님이 2분의 1이니까 오케이 이만큼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하면 이게 넓이가 큰 거야. 그치? 얘 넓이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는 구간인 거지. 나는 뭐 해야 돼?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구간을 이만큼이네 적당히 움직여가지고 넓이가 제일 크게 잡히는 거기를 찾아야 돼. 그게 어딘디? 되게 당연하지. 어디를 갖고 오는 게 좋겠어? 네,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건 큰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갖고 와야지. 제일 높은 거를 내 구간의 가운데로 갖고 와야지 제일 넓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 플러스 2분의 1인 거죠. 그럼 끝났죠?
네, 여기랑 여기랑 그렇지 길이 똑같이 갖고 와야 되니까 실제로 2분의 1의 반절 4분의 1만큼이에요. 근데 A가 그렇다고 4분의 1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얼마예요 A는? 4분의 3이겠죠. 4분의 1을 뺀 나머지 1에서 뺀 거니까. 그래서 A가 끝났네요. 4분의 3 이렇게. 네. 그치? 이렇게 되고 다음 시간에 제일 재밌는 다음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두 개 재밌는 거네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